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핵심 80개 부분 선정 두 번째 모의고사 지난 1교시에 이어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도 최근 치러진 5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3번 이상 연속 출제된 문제의 표준 교재 부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 최소 3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시험의 문제지의 글씨체와 모양을 같게 하여 본시험의 적응력을 높여 실전 감각을 키우려고 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함으로 공부 범위와 시간을 줄입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1교시 필기시험과 같아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를 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념사항도 생략합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도록 한다. 2. 발바닥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식탁 윗부분이 가슴에 오도록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5. 팔꿈치는 의자의 팔 받침대에 놓게 한다. 36번은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하는 동안 자세로 맞는 것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도록 합니다. 2번 발바닥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3번 식탁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도록 합니다. 5번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에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37번입니다. 대상자가 경관영양을 할 때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2. 빠르게 주입하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3. 영양주머니는 매일 깨끗이 씻어서 말려 사용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의 위치에 둔다. 5.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37번은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5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2번 빠르게 주입하면 구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영양주머니는 매일이 아닌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 사용합니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가 아닌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경관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경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 등 투약을 중단한다. 2.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3.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쪼개어 투약한다. 4.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바닥 쪽 방향으로 놓는다. 5. 물약병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38번의 경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물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지문 1번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 등 투약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2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으면 안되고 버립니다. 3번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약의 분할선이 있더라도 함부로 쪼개면 안되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4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바닥 쪽 방향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위쪽이 바닥 쪽 방향으로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약의 분할선과
약병 뚜껑 놓는 방법의 사진입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의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경우 반대쪽 눈의 감염을 막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대쪽 눈에도 안약을 점적한다. 2. 아랫눈꺼풀, 하안검을 멸균 거절을 댄다. 3. 감염되지 않은 눈에 멸균 거절을 대어준다. 4.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5. 멸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39번.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경우 반대쪽 눈의 감염을 막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멸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반대쪽 눈의 감염에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안약 점적 위치와 비루관 누르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대상자의 주사 주입을 돕는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비비어 준다. 2. 대상자가 잠이 들었을 때는 조절기를 잠근다. 3.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 심장 높이에 유지한다. 4.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주입되고 있는지 관여하지 않는다. 5.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40번의 주사 주입 돕는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비비게 되면 피멍이 듭니다. 2번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3번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4번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지문 2번 설명과 같이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으로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 사용을 돕는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다. 2. 밤에 취침할 때는 화장실 표시등은 꺼둔다. 3. 휠체어에서 내리고 탈 때는 휠체어 잠금장치를 걸어둔다. 4. 화장실과 가까운 거리에는 대상자를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다. 5. 대상자가 편마비의 경우 휠체어를 침상과 마주 보도록 놓는다. 41번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 사용을 돕는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이 질문은 표준교재 241에서 244페이지에 화장실 이용 돕기와 290에서 291페이지에 휠체어 이용 돕기 두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3번 휠체어에서 내리고 탈 때는 휠체어 잠금장치를 걸어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보호자가 아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2번 밤에 취침할 때는 화장실 표시등은 항상 켜둡니다. 4번 화장실과 가까운 거리에도 대상자를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5번 대상자가 편마비의 경우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휠체어 이용 첫 번째 잠금장치 잠그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안전 사용에 관해서 수시로 출제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가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은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한다. 2. 바지를 먼저 내리고 이불을 덮어준다. 3. 배설하기 전에 환기를 위해 먼저 창문을 열어둔다. 4.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배변 후 뒤처리를 할 때는 엉덩이 쪽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42번의 대상자가 침상 배설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합니다. 2번
바지를 먼저 내리고가 아니고 내리기 전에 이불을 덮어줍니다. 3번 배설을 하기 전이 아니고 배설을 마친 후에 환기를 위해 먼저 창문을 열어줍니다. 5번 배변 후 뒤처리할 때는 엉덩이 쪽에서 앞으로가 아니고 앞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아래 사진처럼 간이변기를 사용합니다. 43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가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는 하루 한 번 세척한다. 2.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5.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다. 43번은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하루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세척합니다. 2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를 왼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변기의 사용 방법과 사진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다시 데워준다. 2. 기저귀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교환한다. 3.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4.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 후에 면 덮개를 덮는다. 5.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44번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다시 데워주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를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2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3번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 것이 아니고 바깥면인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넣습니다. 4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 후에 면덮개를 덮는 것이 아니고 면덮개를 덮은 후에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립니다. 45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이나 음료 섭취를 제한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배꼽 위치에 둔다. 3. 소변 양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바닥에 닿도록 놓는다. 5.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다시 밀어 넣는다. 45번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소변 양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이나 음료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배꼽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4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바닥에 닿으면 안 되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놓습니다. 5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 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에 염증이나 헐어 있으면 구강제 연고를 발라준다. 2.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과 목 안쪽을 깊숙이 닦아준다. 3. 누운 자세에서 입안 헹구기 할 때는 목에만 수건을 대준다. 4. 입안을 닦을 때는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3. 앉아서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여 눕힌다. 46번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앉아서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여 눕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입안에 염증이나 헐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구강제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2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과 목 안쪽을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3번 누운 자세에서 입안을 헹구기 할 때는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줍니다. 4번 입안을 닦을 때는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고 앉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 할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야 사례가 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47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2. 질기고 보온이 잘 되는 나일론 양발을 신긴다. 3.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 후 씻는다. 4. 무좀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5. 피부가 헐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피부 연고를 발라준다. 47번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 후 씻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가 아닌 일자로 잘라줍니다. 2번 질기고 보온이 잘 되는 나일론이 아닌 면 제품 양발을 신깁니다. 4번 무좀이 아닌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합니다. 5번 피부가 헐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피부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참고사항은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자주 발라주어야 합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물을 음부에 끼어 얹는다. 2.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복부만 덮는다. 3.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4. 회음부는 세척 후 부드럽게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5. 회음부에 염증이 발견되면 소독한 후 연고를 발라준다. 48번은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시원한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 얹습니다. 2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복부만 덮는 것이 아니고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4번 회음부는 세척 후 부드럽게 젖은 수건이 아닌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5번 회음부에 염증이 발견되면 요양보호사가 소독이나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아래에서 참고로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 얼굴, 이마 순서로 닦는다. 2. 팔 쪽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3.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등과 둔부는 앉아 있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49번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1번 목, 얼굴, 이마 순서가 아니고 얼굴, 이마, 목의 순서로 닦습니다. 2번 팔 쪽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닌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5번 등과 둔부는 앉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과 둔부를 닦을 때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습니다. 참고사항은 눈을 닦는 방법으로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한쪽 눈을 닦고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닦습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수액이 있는 대상자에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수액을 건다. 나. 마비된 쪽 팔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 팔,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벗긴다. 라.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의 밖에서 안으로 뺀다.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번) 수액이 있는 대상자에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순서로 옳은 것은 지난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힐 때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순서의 암기입니다. 그러면 제시 순서가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먼저 벗기면 다번입니다. 다음은 수액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라번입니다. 그 다음은 수액을 어디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번입니다. 마지막인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 라, 가, 나의 순서인 4번이 맞습니다. 아래의 수액을 막고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벗기는 순서의 사진과 암기하실 임마 벗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드립니다. (51번은) 침대 중앙으로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 풀이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림 문제는 화살표의 방향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자서 이동할 때는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다음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어 이동합니다. 상체를 먼저 이동하고 다음은 하체를 이동합니다. 지문 1, 2, 3번은 침대 위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지문 4번은 요양보호사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이동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다음 52번입니다. 다음 중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일어나 앉힐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멀리 떨어져 선다. 2. 대상자의 마비된 손은 옆구리에 가지런히 놓는다. 3. 대상자의 양쪽 무릎은 펴고 반동을 이용하여 앉힌다. 4. 한쪽 팔을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는다. 5. 위 4번 지문에 이어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52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일어나 앉힐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을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멀리 떨어져 서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은 옆구리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아니고 가슴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3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펴고 반동을 이용하여 앉히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앉힙니다. 4번 한쪽 팔을 대상자의 어깨 밑이 아닌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습니다. 지문 4번이 수정되고 나면 지문 5번 위 4번 지문에 이어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앉힐 때는 아래 참고사항의 사진 1번과 같이 먼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습니다. 다음은 사진 2번과 같이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어 일어나게 하는 순서입니다. 53번입니다. 휠체어 이동 상황에 따른 작동법으로 옳은 것은 1. 문턱을 넘을 때는 지그재그로 간다. 2. 문턱을 내려갈 때는 뒷바퀴를 들고 간다. 3. 경사진 오르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뒷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 경사진 내리막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3번 휠체어 이동 상황에 따른 작동법은 3번 경사진 오르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올라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문턱을 넘을 때는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2번 문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갑니다.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 내려갑니다. 5번 경사진 내리막길을 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갑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왼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 옳은 것은 1. 보행기 다음 왼쪽 발 함께 2. 보행기 다음 왼쪽 발 다음 오른쪽 발 3. 보행기 다음 오른쪽 발 다음 왼쪽 발 4. 보행기와 오른쪽 발 함께 다음 왼쪽 발 5. 보행기와 왼쪽 발 함께 다음 오른쪽 발 54번 왼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 방법은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기준은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이므로 보행기와 함께 왼쪽 발이 나가는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5번 보행기와 왼쪽 발 함께 다음 오른쪽 발이 맞습니다. 55번입니다. 대상자 감염 예방을 위한 가래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이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주 1회 닦는다. 2. 카레트는 햇볕에 말린다. 3. 흡인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한다. 4. 컵은 흐르는 물에 씻어 자연 건조한다. 5. 카레트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 55번 감염 예방을 위한 가래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은 5번 카레트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닦습니다. 2번 카레트는 햇볕에서 말리는 것이 아니고 끓는 물에 소독 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 흡인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컵은 잠길 정도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흡인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병기는 대상자가 앉아서 사용한다. 2. 보행보조차 실버카 잠금장치는 바퀴에 있다. 3. 수동 침대의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 머리 쪽에 위치해야 한다. 4. 휠체어의 타이어의 공기압은 잠금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욕창 매트리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구입으로만 가능한 품목이다. 5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사용에 관한 설명은 4번 휠체어 타이어의 공기압은 잠금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간이병기는 대상자가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합니다. 2번 보행보조차 실버카 잠금장치는 손잡이에 있습니다. 3번 수동침대의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다리판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5번 욕창 매트리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57번입니다. 다음 중 제가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실천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높인다. 2. 침실, 욕실, 모서리 등은 어둡게 한다. 3. 계단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치운다. 4. 집에서는 옷을 헐겁게 입어 편하게 해준다. 5. 화장실을 찾기 쉽도록 화장실 앞에 화분을 둔다. 57번 제가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실천한 것은 3번 계단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치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춥니다. 2번 침실, 욕실, 모서리 등은 어둡지 않게 합니다. 4번 집에서는 옷을 헐겁게 입어 편하게 해준다는 것은 옷을 헐겁게 입으면 옷이 모서리 등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어 옷을 헐겁게 입는 것을 피합니다. 5번 화장실을 찾기 쉽도록 화장실 앞에 화분을 두지 않고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웁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신체적, 환경적, 행동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소화기 사용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림을 보시고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58번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음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다음은 손잡이를 쥡니다. 마지막으로 불난 곳을 향해 분말을 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로 나열한 것은 4번 다, 나, 가, 라입니다. 59번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두유 2. 장아찌 3. 버섯 무침 4. 삶은 양배추 5. 저지방 우유 59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하는 음식은 지문 중에서는 2번 장아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저염 식사,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다음의 세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의 온도는 30도C 이하로 약하게 손세탁으로만 가능 2. 물의 온도는 30도C 이하로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 3. 물의 온도는 30도C로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손세탁만 가능 4. 물의 온도는 30도C로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약하게 세탁기도 가능 5. 물의 온도는 30도C로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만 가능 60번은 세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손세탁 물결무늬 표시와 30도씨 중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5번 물의 온도는 30도C로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만 가능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그림은 물세탁 기호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번입니다. 대상자와 외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설명이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2. 외출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외출 장소를 파악한다. 3. 도보 시에는 보폭을 크게 계단은 한 번에 모아 오른다. 4.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61번은 대상자와 외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설명이 옳은 것은 5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면 안되고 지나친 요구는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절합니다.
2번 외출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외출 장소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외출 장소를 파악합니다. 3번 도보 시에는 보폭을 크게 하면 안 되고 보폭을 작게 하여 걷고 계단은 한 번에 모아 오르지 말고 쉬면서 천천히 오릅니다. 4번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과 업무 대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단 조명은 천장에 설치한다. 2. 욕조는 깊고 튼튼한 것을 설치한다. 3.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창가에 화분 등을 둔다. 4. 가구를 진열할 때는 필요하면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 5. 대상자 방과 화장실은 찾기 편하도록 입구에 화분을 둔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은 4번 가구를 진열할 때는 필요하면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계단 조명은 천장이 아니고 발밑에 설치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욕조는 깊고 튼튼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욕조는 높이가 낮은 것을 설치합니다. 3번 햇빛을 차단을 하지 않도록 창가에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 방과 화장실은 찾기 편하도록 입구에 화분을 두면 안 되고 대상자 방과 화장실 출입구, 복도 등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습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1. 식사 시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입힌다. 2. 플라스틱 제품보다 깨끗한 유리 그릇을 사용한다. 3. 그릇은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4. 치매 대상자가 졸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제공한다. 5. 소금이나 간장 등 양념은 사용하기 편하도록 식탁 위에 둔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사 시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입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플라스틱 제품보다 깨끗한 유리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 제품보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합니다. 3번 그릇은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하여 덜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합니다. 4번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 소금이나 간장 등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식사 시 고려할 점 4가지입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하여 환경장식을 많이 한다. 2. 치매 대상자의 방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치매 대상자 사용 화장실은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설치한다. 4. 유리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임을 인식하게 한다. 5. 세제, 칼, 약 등은 사용 편의를 위해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한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4번 유리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임을 인식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하여 환경장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합니다. 2번 치매 대상자의 방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없도록 설치합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사용 화장실은 밖에서 열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5번 세제, 칼, 약 등은 사용 편의를 위해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 4가지입니다. 6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매일 여행용 가방을 풀었다 다시 싸는 것을 반복한다. 1. 못 본 척하고 그대로 둔다. 2. 함께 마당에 산책하러 가자고 한다. 3.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물어본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그것에 집중하게 한다. 5. 여행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고치게 한다. 65번에 제시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매일 여행용 가방을 풀었다 다시 싸는 것을 반복한다. 의 제시된 문제 행동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으로서 2번 함께 마당에 산책하러 가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와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음 66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돕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음식이라도 좋아하면 계속 먹게 한다. 2. 분위기를 위해서 식사 시간과 장소를 자주 바꾼다. 3. 음식을 먹기 전 음식 온도는 대상자가 미리 먹어보도록 한다. 4.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속이 깊은 숟가락으로 먹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 66번의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돕기 설명은 5번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같은 음식이라도 좋아하면 계속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 등을 고려해서 골고루 먹게 합니다. 2번 분위기를 위해서 식사 시간과 장소를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치매 대상자에게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합니다. 3번 음식을 먹기 전 음식 온도는 대상자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미리 먹어보도록 합니다. 4번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속이 깊은 숟가락으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로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등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늦은 오후에는 커피나 술을 한잔하게 한다. 2. 낮에 졸고 있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3.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 동안 잠을 자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게 한다. 5.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낮에 졸고 있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늦은 오후에는 커피나 술을 하면 안 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 동안 잠을 자게 하면 안 되고 자는 것을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4번 취침 직전에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게 하면 안 되고 취침 직전에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5번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고 저녁 식사 후 일정한 시간 경과 뒤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수면장애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다음 6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낙상이나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한다. 기억력 상실과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도 원인이다.
1.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그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2. 대상자의 방을 어둡게 하여 못 돌아다니게 한다. 3. 창문과 출입문을 활짝 열어두어 분위기를 바꾼다. 4. 이런 정세가 나타나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준다. 5.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68번에 제시된 낙상이나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한다. 기억력 상실과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도 원인이다. 의 내용은 배회하는 것으로. 5번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복잡한 일거리가 아닌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그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2번 대상자의 방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3번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두면 안되고 항상 잠그어 둡니다. 4번 이런 정세, 즉 배회 정세가 나타나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입니다. 6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작년 생일날 딸에게서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 하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 1. 지갑의 색깔과 크기를 물어본다. 2. 딸에게 연락해서 지갑을 사오도록 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한지 확인한다. 4. 주변 사람들에게 지갑의 향방을 물어본다. 5. 다시 지갑을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69번에 제시된 작년 생일날 딸에게서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 하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다의 치매 증상은 의심, 망각, 환각으로. 5번 다시 지갑을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며 제압한다. 2.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는 먼저 신체 구속을 한다. 3. 대상자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 4.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 5. 일정 시간 후 진정하게 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따져본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4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며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2번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는 먼저 신체 구속을 하기보다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합니다. 3번 대상자가 못 알아들으면 같은 말로 반복하여 줍니다. 5번 일정 시간 후 진정하게 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되어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하며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7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에는 유순하다.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문을 들그럭거리고 큰 소리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른다. 1. 신체적 제한을 가해 안정시킨다. 2. 대상자 혼자서 조용히 있도록 한다. 3.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4. 해가 지기 직전부터 수면을 취하게 한다. 5. 조명과 텔레비전 등 음향기기는 모두 끈다.
71번에 제시된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문을 들그럭거리고 큰 소리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내용은 석양 증후군 치매 증상으로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신체적 제한을 가해 안정시키는 것은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 혼자서 조용히 있도록 한다는 것은 혼자 두기보다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번 해가 지기 직전부터 수면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합니다. 5번 조명과 텔레비전 등 음향기기는 모두 끄는 것이 아니고 켜놓거나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72번입니다. 요양시설 남성 치매 대상자가 다른 여성 대상자 앞에서 바지를 벗었을 때 대처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제지한다. 2. 이러면 가족에게 알린다고 말한다. 3.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다. 4. 당장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5. 더우세요 하면서 바지를 올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72번의 요양시설 남성 치매 대상자가 다른 여성 대상자 앞에서 바지를 벗을 때 대처 방법은 이 질문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5번 더우세요 하면서 바지를 올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의복에 불편감이나 대소변 요구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해설을 할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만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8가지, 반복적 질문, 음식 섭취 관련, 수면장애, 배회, 의심 망각 환각, 파괴적 행동, 석양 증후군,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표준 교재에서 12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매회 7, 8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공부 시간에 비해 득점 효과가 아주 높은 파트입니다. 집중 공부가 필요합니다. 7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꼭 말로만 의사소통을 한다. 2. 손가락으로 잘못을 지적한다. 3. 대상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4.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옆에서 다가간다. 5.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 73번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5.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꼭 말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합니다. 2번 손가락으로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와 눈을 맞춥니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옆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다가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할 점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하도록 합니다. 다음 74번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둔다. 2. 좋은 경청 방법은 의견이 다르면 즉시 거절한다. 3.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마음의 유대가 중요하지 않다. 4. 특정 상대를 비판 말을 할 때는 명확히 지칭하고 말한다. 5. 상대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한다. 74번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상대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는 것은 경청을 방해합니다. 2번 좋은 경청 방법은 의견이 다르면 즉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합니다.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마음의 유대가 아주 중요하고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4번 특정 상대를 비판하는 말을 할 때는 지칭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라포 형성, 즉 마음의 유대,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의 기본 기술이 필요합니다.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나 전달법으로 옳게 반응한 것은 요양보호사, 할머니 요즘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같이 맛있는 것 만들어 먹어요. 대상자, 소용없어. 도무지 입맛이 없어. 그냥 물만 먹을래. 요양보호사 1.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2.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3. 맞아요. 나도 입맛이 없네요. 4. 아들에게 연락해서 맛있는 것 해오라 할까요? 5. 식사를 안 하시니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75번 나 전달법으로 옳게 반응한 것은 요양보호사, 할머니 요즘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같이 맛있는 것 만들어 먹어요. 대상자, 소용없어. 도무지 입맛이 없어. 그냥 물만 먹을래. 요양보호사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대답한 것은 5번 식사를 안 하시니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 대화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어느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확하게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2.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3.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5.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76번 어느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은 4번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명확하게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이며 2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는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이며 3번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는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5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는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어느 장애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서 말을 못하거나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77번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화상 정도를 만지면서 살펴본다. 2. 물집은 즉시 바늘로 터뜨려준다. 3. 가장 먼저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4. 벗기기 힘든 의복이라도 당겨서라도 벗긴다. 5.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거나 핸드크림으로 발라준다. 77번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3번 가장 먼저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상 정도를 만지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됩니다. 2번 물집은 즉시 바늘로 터뜨리면 역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뜨리면 안됩니다. 4번 벗기기 힘든 의복은 당겨서 벗기면 안되고 잘라냅니다. 5번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거나 핸드크림 등을 바르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노인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해 화상이 빈번합니다. 화상은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 2, 3도 화상으로 나눕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부작용에 대처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먼저 구토를 시킨다. 2.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물을 입에 넣어준다. 3.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는 빨리 버린다. 4. 토산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5.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으면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78번 약물 부작용에 대처한 방법은 4번 토산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먼저 구토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물을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지고 갑니다. 5번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으면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응급처치를 계속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주 출제되는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로서 단골병의원과 약국을 정하기,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알려주기, 정해진 방법의 약 복용하기입니다. 79번입니다. 다음 중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압박 위치는 수시로 옮겨가면서 한다. 3. 흉골 하단 칼돌기를 중심으로 압박한다. 4. 가슴 압박과 이완의 시간대 비율은 30대 70이 되게 한다. 5.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압박을 시작한다. 79번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방법은 5번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압박을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당 80의 속도가 아니고 100 내지 120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2번 압박 위치는 수시로 옮겨가면서 하면 안됩니다. 3번 흉골 하단 칼돌기를 중심으로 압박하면 안됩니다. 4번 가슴 압박과 이완의 시간대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의 그림과 칼돌기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마지막 문제인 8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 충전한다. 1. 전원 켜기 과정. 2. 제세동 시행 과정. 3. 심장 리듬 분석 과정. 4. 2개의 패드 부착 과정. 5.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 과정. 80번에 제시된 내용.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 충전을 한다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과정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과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먼저 전원을 켜기, 다음 패드를 부착하고 그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제세동 시행을 하고 다시 가슴 압박 시행하는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핵심 80개 부분 선정, 두 번째 모의고사 풀이와 해설,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1교시 필기시험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그림문제 완성, 요점 정리와 예상문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